일단 그 첫 번째 환자분께서는 8년 전에 수술을 하셨던 분이에요. 수술 과정에서 어떤 손상이 가해졌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콧날개 요 바깥쪽으로 해서 조직 결손이 있고 이런 심한 유착이 형성이 돼 있어요. 약간 패어 보이는 느낌이 들고 콧날개 연골이 위치해야 되는 지점에 정상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변형이 와 있고, 그리고 코끝 쪽에 이 귀연골로 인해서 경계가 이렇게 도드라지는 이런 조직도 굉장히 얇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예요. 전반적으로 불규칙한 이런 울퉁불퉁한 느낌이 이제 문제가 되셨던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긴 하지만은 간혹가다 이제 실리콘을 코끝까지 많이 넣어서 이 코끝에 귀연골을 얹어준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유발돼서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경계 쪽에 이런 함몰흉 변형이 와 있고요. 그리고 중격 조직도 밑에서 보면은 한측으로 좀 돌아가 있죠. 방향도 약간 좌측으로 이렇게 비틀어진 이런 모양을 띠고 있고, 코끝의 높이가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아마 충분한 지지력을 얻지 못해 갖고 코끝에 가해지는 이런 압박이나 자극에 의해서 이런 모양이 변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이제 어떤 재료를 쓰는지 명확히 알고 계시지는 않아요, 환자분들께서. 근데 대개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이물 반응도 많이 보여져 있고, 이런 인공 조직들, 기증기경골 이런 거 활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장기적인 경과 중에 이런 변형이 유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재수술을 계획을 했고, 일단 첫 번째로 자가늑연골을 채취해서 중격 지지 구조를 재건을 해주고요. 자가늑연골로 수술할 때는 우리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중격 연골 구조들이 손상이 돼 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 기존에 있던 이식물들, 그리고 이런 인공 재료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의 비중격까지도 이제 절제해 갖고 제거를 하고 자기 늑연골로 대체를 해 갖고 수술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요 울퉁불퉁한 이런 구조는 이제 코에 자기 콧날개 연골의 배치도 좋지가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지 구조를 만들고 콧날개 연골의 정상적인 굴곡을 만들어주고 그 해당 연골들을 전방으로 이동시켜 갖고 이제 연골을 재배치해서 코끝 모양을 완성을 시켜줘요. 그리고 수술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점들은 사실은 요 연조직, 피부 조직의 불규칙성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조직 이식을 한다 해도 이렇게 흉조직으로 자리 잡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식한 조직들이 몇 퍼센트 생착할지를 100%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후 모양을 최대한 좀 완성시켜 놓고, 그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교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중격 구조, 자기 늑연골로 만들어주고, 자기 늑연골 채취 과정에서 저희 확보할 수 있는 근막이나 이런 연골막 같은 거, 이런 연조직을 활용을 해갖고 여기 굴곡진대를 채워주고, 콧날개 연골이 만약에 손상이 돼 있다면은 콧날개 연골은 귀연골을 추가적으로 채취해서 귀연골을 활용을 해갖고 또 재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희 수술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코끝에 지지구조 단단히 만들었고요. 보면은 이제 코 경계 쪽에 울퉁불퉁한 느낌을 연조직 이식 그리고 귀연골을 활용을 해갖고 최대한 모양을 맞춰줬어요. 끝은 조직 자체가 이제 볼륨감이 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볼륨감이 느껴지긴 해요. 되게 시간이 지나면서 볼륨감은 차차 개선이 될 거고요. 밑에서 보면은 아까 전에 보였던 그런 굴곡들이 다 제거가 됐죠. 중격 구조물, 아까 전에 이렇게 틀어져 있던 구조물이 보면은 직선 방향으로 잘 뻗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코 기둥 쪽에도 이런 잔 붓기가 남아 있는데 이런 붓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수술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 코끝이 많이 떨어져 있죠. 코끝도 정상적인 굴곡을 이루고 있지 않고, 수술 후에는 이런 정상적인 굴곡을 가지고 있는 코로 이렇게 재건이 됐어요. 코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콧대 라인하고 코끝하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 수술 전에도 콧대 자체는 많이 낮은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코끝이 낮아지면서 조직들이 위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면서 생긴 약간 높아진 이런 변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수술 후에는 실리콘도 새로운 코끝에 맞춰 갖고 교체를 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코끝하고 콧대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코끝이 콧대보다 살짝 높은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최대한 교정을 해봤습니다. 코끝을 높이셨는데 이런 변형이 왔고, 그리고 그 변형 온 거를 이제
높이는 게 불가능하다, 코가 너무 작다, 그리고 구축이 심하게 와 있어서 조직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보면은 좀 구축 와 있는 이런 느낌이 들고, 구축코를 다루는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심한 구축은 아니에요. 조직 상태도 이제 여분이 좀 있고, 물론 코가 좀 작은 분이기 때문에 조직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따라와 줄지는 사실은 염려가 되는 점이 있긴 해요, 이런 작은 코인 분들은. 하지만 이 코의 조직 상태가 부드럽게 이제 유연하게 잘 늘어나 준다면은 사실은 교정하는데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비주도 변형이 와 있고, 코끝이 약간 들려서 환자분이 좀 들창코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코가 너무 좀 짧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 갖고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자가 늑연고를 활용을 해 갖고 수술을 진행했고요. 보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코끝이 충분히 내려와서 이제 약간 들창코처럼 보이는 느낌이 많이 개선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옆에서 이제 봐도 비주가 이제 드러나 보이죠. 수술 전 모양을 보면 비주가 이렇게 들려서 비주가 거의 옆면에서 비춰지지가 않고, 콧구멍도 요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양으로 들창코처럼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수술 사진을 보면은 비주가 만들어져 있고 콧날개의 각도도 많이 좀 완만해졌어요. 그리고 코끝 라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한, 조직이 좀 늘어나는 한 최대한 높여주고 콧대하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끝이 콧대보다 약간 높은 느낌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콧구멍 모양도 수술 전에는 한쪽으로 조직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약간 비대칭성도 눈에 띄게 보이고, 콧구멍 높이도 약간 다르고, 조직이 이게 쪼여있는 느낌, 되게 구축이 오면서 콧날개 연골이 이렇게 수축하듯이 유착을 만들어서 변형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수술 때 코끝에까지 실리콘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콧날개가 실리콘까지 이렇게 따라 올라오질 못하기 때문에 이런 찝힌 느낌의 코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수술 후에 정상적인 연골 재배치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바뀌고, 콧구멍의 높이라든지 볼의 이런 모양이 비교적 정상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콧구멍이 들려 보이는 변형 중에서 이런 식으로 코의 중앙부가 약간 뾰족한 모양으로 들려 보이는 분들이, 해당 부분을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경우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연골을 이식해 갖고 내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교정이 안 되고, 피부하고 연골이 같이 이식이 되는 이런 복합 조직 이식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충분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 수술이 병행되면은 추가적인 교정 효과를 얻을 수가 있지만은, 이제 여러 사정상 해당 수술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점이 남는 환자분이긴 해요. 이 환자분께서는 이전에 20년 전에 수술을 한 차례 하셨고, 그리고 7, 8년 전에 이제 두 번째 수술, 그리고 이제 5년 전에 세 번째 수술, 그 세 번의 수술 과정에서 조직도 많이 얇아지고, 저희가 코 수술할 때 활용하는 대부분의 재료들을 이미 모두 활용을 하신 상태로 내원을 하셨어요. 환자분이 제일 신경이 쓰였던 거는 콧대에 실리콘 좀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 콧대랑 코끝이랑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코끝은 이렇게 들창코 변형이 약간 와 있고, 그래서 코끝 위치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 노출도 많고, 코끝 높이에 비해서 콧대가 좀 부자연스럽게 높아요. 시작점도 상당히 이제 상방 쪽으로 이제 위치해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코 수술을 계획을 세울 때 환자분께 콧대 높이가 전부는 아니라고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콧대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예쁜 건 아니고, 오히려 콧대를 무리하게 높이게 되면은 여성스러운 이런 코의 이미지도 손상이 되고, 그리고 콧대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게 도드라지는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는 콧대 높이는 오히려 반대로 약간 조정해서 낮춰주고, 그리고 코끝에 들려 보이는 느낌을 충분히 내리면서 코끝 높이 위주로 교정을 하는 방향을 추천을 드렸고요. 그렇게 밸런스를 맞췄을 때 좀 더 여성스럽고 코가 높지만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료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사실 뭐 인공조직이나 자가내경골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여러 번 수술을 거친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중격 연골이 이미 여러 번의 수술 과정에서 손상돼서 본인의 중격 연골이 좀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수술 방법들로 충분한 교정 효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수술 여러 번 하시고 코끝을 만졌을 때 지지력이 충분치 않은 분,
본인의 중격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자기 늑연고를 활용을 해갖고 재건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충분한 교정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늑연고를 활용을 해갖고 모양을 만들어 줬고요. 저희가 수술 전에 집중해서 설명드리는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안면 비대칭 관련된 거예요. 이 환자분도 사실은 우리가 중심선 자체는 잘 맞았는데 코끝이 살짝 좀 틀어져 보이는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그 이유는 이제 환자분의 얼굴에 이 중심 축의 위치가 약간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의 방향도 약간 좀 돌아가 있죠. 이런 안면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코의 위치를 맞추는 데 있어서 각각의 상안면과 중안면의 이 중심선들을 연결시키는 선에 맞춰 갖고 콧대 라인을 만들 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게 본인 얼굴에서 휘어 보이는 그 느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 중심선에 맞춰 갖고 콧대 라인을 만들어졌고, 모양을 보시면은 코끝도 오똑하게 나왔죠. 이제 옆모습을 보면은 코끝 높이가 충분히 올라왔죠. 그리고 코끝에 이런 볼륨감도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교정을 했고요. 콧대는 오히려 수술 전보다 약간 낮아졌어요. 하지만 코의 모양이 결코 낮아 보이는 느낌은 들지 않고 콧대랑 코끝이랑 밸런스가 맞으면서 오히려 좀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느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드렸던 것처럼 콧대 라인보다 코끝 라인이 약간 높은 이런 좀 이상적인 라인을 만들었고, 코끝을 이루는 다양한 각도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수술할 때 중요해요. 이 코 기둥과 코끝에 이 라인이 만드는 이런 각도, 그리고 콧대랑 코끝에 이 첨부가 만드는 각도, 이런 좀 세심한 각도까지도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조직 이식을 적절히 활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아름다운 이런 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차례 코 수술을 받고 코끝이 계속 변형이 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코끝과 콧대 쪽으로 필러로 볼륨 보완을 하면서 버티시던 분인데, 코끝에 충분한 지지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변형이 생겨요. 그리고 필러 같은 경우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볼륨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필러만으로 코끝의 높이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콧대에 채운 필러조차도 좌우로 퍼지면서 점점 높이가 낮아지면서 넓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필러와 기존 보형물, 그리고 코끝에 부적절한 지지 구조를 모두 다 제거하고 늑연골로 코끝의 지지 구조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콧대 쪽은 실리콘으로 보완을 해줬고요. 지금 모양을 보면 콧대의 시작점은 수술 전하고 후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술 전 같은 경우는 코끝이 떨어지고, 떨어진 코끝과 함께 콧대 쪽에 변형이 오면서 콧대 시작점은 굉장히 높지만 중간 지점은 좀 낮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늑연골로 코끝 지지 구조를 강하게 높여주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 갖고 콧대 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늑연골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연골 재배치 방법으로 수술을 해요. 콧날개 연골을 코끝의 지지 구조에 맞춰 갖고 예쁘게 배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 주위의 전체적인 구조물들이 같이 전방 이동하면서 이 입술과의 위치 관계나 콧볼과의 위치 관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코끝이 높아지면서 비순각도 높아지고 콧날개 연골들이 같이 이동하면서 콧구멍의 모양이나 이 전반적인 느낌이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면서 좀 더 아름다운 느낌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수술 전 보면은 입이 좀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약간 있고, 코끝도 낮고 전체적으로 중안면이 함몰된 느낌이 드는데, 수술 후 모양을 보면은 코끝도 오똑해지고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줄면서 중안면이 많이 돌출된 느낌이 나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어 있어요. 대각선 사진을 보면은 좀 더 눈에 띄게 확인이 돼요. 여기에 차후에 이제 중안면 쪽에 지방이식 같은 수술을 곁들이게 되면은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얼굴 구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다음 분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코끝이 떨어지면서 콧대의 보형물이 위로 끌려 올라가면서 콧대는 오히려 좀 언밸런스하게 높아지면서 이마랑 연결된 이런 부자연스러운 느낌의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 목표는 코끝을 충분히 높여주고, 그리고 콧대는 오히려 보형물의 위치를 바꿔서 콧대 시작점이 살짝 낮아지는 느낌을 내서 밸런스 맞춰주는데 초점을 맞췄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군대에 계시는 동안에 코 수술을 처음으로 받으셨어요. 첫 수술 때 요 비주 쪽에 흉터가 굉장히 안 좋게 남아서 흉터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소견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코 수술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피부 쪽에 손상이 가해져서 피부 함몰이나 피부 변형이 동반되어 있는 코예요. 우리가 안쪽에 지지 구조는 다양한 연골이나 이식물들을 활용을 해갖고 모양을 최대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피부 변형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정을 하지 못하고 한계점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라인은 만들었지만은 아쉽게도 비주 쪽에 피부가 부족하고 비주의 이 바닥면 쪽에 심한 피부 구축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주의 함몰을 완전히 교정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래도 이제 코의 전체적인 높이나 라인이 완성되면서 수술 후 모습을 보면은 비순각도 좀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끝 높이가 높아지고 그와 맞게 콧대 라인이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수술 후 모양이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중안면에 입체감이 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각선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전에는 조직들이 다 같이 눌려갖고 변형되어 있는 느낌이라면은 수술 후에는 중심선도 맞고 그거에 맞춰갖고 이런 입체감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콧대 하이라이트 지점을 보면은 수술 후에는 약간 낮아진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밸런스가 좀 더 맞고 오똑한 느낌이 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콧대를 높게 한다고 이미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코끝과 콧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기승유경골로 코끝을 만드신 분인데요. 수술하고 7년여가 지났어요. 근데 코끝 떨어짐이 빠른 시기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장기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코끝 모양은 기승기경골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변한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기승기경골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서서히 변해가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 결과가 좋다고 해서 장기적인 경과를 봤을 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유지할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재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이 코끝에 떨어진 느낌, 콧대하고 라인도 좀 밸런스가 안 맞게 됐죠.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고요. 기증유경 쓴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기증유경골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조직 염증 반응이 동반되기 때문에 조직이 굉장히 단단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떡 조직처럼 조직이 다 유착되어 있는 이런 우리가 재수술하기에 좀 까다로운 이 조직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안쪽에 유착되어 있는 기증유경골을 일부 좀 제거하고 그리고 최대한 유착되어 있는 조직들을 분리하고 조직을 전방으로 최대한 뺐어요. 늑연골 이 강한 지지 구조를 활용을 해갖고 이제 코끝 연장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심한 유착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새로 만든 코끝 늑연골 지지 구조까지 충분히 전방 이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코끝의 목표 지점을 약간 낮춰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콧대를 높이면서 콧대와 코끝 밸런스 맞춰주고 코끝에 오똑한 느낌 내주고 수술 전후 비교를 해보면 이 비순각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방으로 이동되면서 커진 이런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코끝에 들리는 느낌도 코끝을 좀 내리고 전방으로 이동시켜주면서 들리는 느낌도 많이 개선됐고요. 코끝에 뭉툭한 느낌도 우리가 기증유경골이 만든 이런 염증 조직을 절제해 줌으로써 이 볼륨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날렵한 느낌으로 교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 모양을 봐도 코끝이 거의 뭐 눌린 것처럼 뭔가 주저앉아 있죠. 그리고 그런 변형이 생기면서 비주까지도 같이 눌려갖고 이런 틀어지고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는 이런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방으로 이동시키면서 무너져 있는 콧날개 연골을 재배치해주게 되면은 수술 전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의 코끝의 연골 구조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런 변형이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하고 우울증이나 이런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요. 다행히 수술을 잘 받고 나서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됐다고 해서 수술 결과상의 한계가 있었지만 상당히 만족했던 이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늑연골로 코끝에 이 아쉬운 점을 좀 교정하면서 중안면부가 많이 함몰되어 있는 점까지 같이 개선시킨 분이신데요. 수술 전 사진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코끝이 무너지면서 보형물이 상단으로 이동해서 콧대랑 코끝이랑 밸런스가 굉장히 안 맞아요. 콧대 쪽에 좀 돌출된 느낌도 나고요. 언뜻 보면 코끝이 높아 보인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비순각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함몰이 되어 있고 팔자 부분도 많이 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늑연골로 코끝의 지지 구조를 만들면서 이 늑연골 조각들을 활용을 해서 이 팔자 쪽이나 이 비순각 쪽에 고양이 수술, 귀족 수술을 병행하게 되면은 이 중안면이 돌출되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은 막상 코의 높이만 봤을 때는 이 바닥 대비 높이가 많이 높아지지 않은 느낌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 높아진 양을 보면은 이 코끝하고 입술하고 위치 관계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전방으로 이동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코만 놓고 봤을 때 콧대의 높이를 비슷하게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끝이 높아지면서 콧대 라인을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주니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의 코가 완성이 됐죠. 코 수술과 중안면 조직 이식 수술을 병행하면서 이 중안면 돌출되는 효과를 내게 되면은 마치 양악 수술한 것처럼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볼록한 느낌의 매력적인 여성의 얼굴형으로 교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악 수술을 고민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코 수술과 중안면 수술만으로도 충분한 교정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이전에 수술해서 굉장히 높은 목표를 갖고선 콧대와 코끝을 많이 높였던 분인데 수술 후에 변형이 생기면서 코끝이 많이 떨어지고 콧대 높이에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셔서 추가적인 수술을 하려고 내원을 하셨어요. 이 측면을 보면은 사실 수술 전에 콧대가 엄청나게 낮으셨던 분이에요. 이 수술 전 사진에서도 콧대의 보형물 높이가 거의 6mm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보형물이 들어가 있었고 그 콧대 높이에 비해서 코끝이 살짝 들리고 좀 낮은 이런 밸런스를 띄므로써 코가 이런 반버섯 느낌의 라인을 이루고 있지만은 아름답지는 않은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비순각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렇게 함몰돼 갖고 이런 예각 느낌의 입이 좀 돌출돼 보이는 이런 비순각을 가지고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콧대를 무작정 높이는 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코끝을 최대한 높여보고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코끝에 맞춰 갖고 콧대 보형물 높이를 조정을 해 갖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모양으로 교정 목표를 삼았어요. 그래서 코끝에 이런 섬유 조직을 충분히 정리해서 좀 얄쌍한 느낌도 만들고 코끝의 지지 구조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콧날개 흉물들을 다 전방 이동시켜서 보면은 비순각도 같이 좀 교정이 된 느낌을 볼 수 있고 코끝의 얄쌍한 느낌 그리고 코끝이 오똑한 느낌으로 변화가 돼 있죠.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콧대를 너무 높이게 되면은 콧대의 경계 쪽에 이 경계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충분히 콧대를 높이면서도 좀 자연스러운 콧대 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로 늑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연골막과 근막을 활용을 해서 이 경계 지점에 조직 이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술 전보다 콧대를 더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콧대가 경계져 보이는 느낌은 보이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중에 CT를 확인을 했을 때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위치 이외의 이상한 실리콘 조각 같은 게 확인이 됐던 분이에요.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환자분들이 코끝을 충분히 높이기를 원하는데 이 재료가 충분치 않고 코끝 높이를 자기 조직만 갖고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는 실리콘 조각을 활용을 해서 코끝을 무리하게 높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높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변형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코끝이 많이 떨어졌고 그런 변형이 유발되면서 코 끝의 위치가 살짝 오른쪽으로 좀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술 목표는 이 코끝 밸런스 맞춰주면서 이 중심선을 맞춰주는 걸 목표로 삼았고요. 콧구멍이 약간 찌그러져 있는 느낌 그리고 퍼져 있는 느낌 그리고 코끝의 축이 살짝 우측으로 돌아가 있는 느낌이 수술 후 사진을 보면은 얼굴 축에 맞춰 갖고 개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모습을 보면은 이 비순각 쪽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변하지 않은 걸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높이가 많이 변하시는 분입니다.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을 보면은 수술 후에는 이 비순각이 90도에 가까운 느낌으로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코의 바닥에 위치하는 조직들이 전방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얼굴형은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보면은 앞으로 볼록한 느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형을 이루고 있고요. 콧대 라인도 수술 전을 보면은 콧대 코끝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콧대는 오히려 너무 높은 느낌 그리고 코끝으로 갈수록 살짝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부리 같은 이런 모양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술 후에는 콧대 시작점은 살짝 좀 낮춰주면서 떨어져 있는 코끝을 살짝 들어줌으로써 아름다운 콧대 라인을 만들어주고 콧대 코끝의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술 후 전반적인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뭔가 세련된 아름다운 느낌을 띠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년 전에 이비인후과에서 기능수술과 함께 코수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2년 후에 콧구멍이 짝짝이고 모양이 불만족스러워서 기증늑연골을 활용해서 재수술 받으셨고요. 제가 기증늑연골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 이유입니다. 1년 후에 염증이 발생해서 보형물과 이식 조직을 전부 제거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상담 때 CT를 촬영해 보니까 코끝에 이물질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심하게 변형도 와 있는 상태였죠. 왼쪽에 코 안쪽에서 냄새도 나고 중격부에 염증 소견이 보였어요. 앞선 수술에서 부작용을 심하게 겪은 코이기 때문에
콧대에 실리콘조차 사용하기 부담스러워 하셨죠. 저희 병원에서도 당연히 코의 전체에 대한 자가조직의 활용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콧대, 코끝 모두 자기 늑연고를 사용했죠. 수술 전 모양을 보면은 피부 흉터가 좀 심한 편이에요. 측면 사진 봤을 때 코끝이 많이 들려 있고 코의 피부 변형과 조직 변형으로 구축 현상이 발생돼 있어요. 코가 전체적으로 높이도 낮죠. 코끝의 피부 변형 그리고 코의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콧대랑 밸런스도 맞지 않죠. 비주도 많이 들려 있는 느낌이에요. 밑에서 보면은 코끝이 낮고 콧구멍 비대칭도 심한 편이고요. 피부가 이렇게 쭈그러들듯이 안쪽으로 함입되어 있는 심각한 변형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수술 결과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구축 변형이 생겼던 코의 모양이 아주 잘 회복이 됐죠. 전체적인 모양이나 옆 라인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아니 어쩌면 정상보다 더 멋있죠. 이렇게 멋지게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코 바닥 쪽을 보시면 비주 쪽의 흉터는 저도 약간은 아쉬움이 남아요. 내부 조직의 볼륨을 이식해서 최대한 개선시켜 볼 수는 있지만 얕은 피부에 흉이나 변형이 동반된 경우, 아니면 피부가 불균일한 변형이 와 있는 경우에는 첫 수술만으로 완벽한 복구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한계점 일부는 받아들이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2차 수술을 통해서 피부에 대한 교정까지 좀 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 보실게요. 1년 전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진행하신 분이에요.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에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산소 치료 후에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사실 환자분께서 진술해 주시는 치료 이력이나 기존 병원에서 알아오신 치료 내용을 사실 확실히 믿는 편은 아니에요. 실제로 수술 들어가 보면 상태가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수술 과정에서의 변수예요. 이분 역시도 이미 부작용을 겪으셨던 분이라서 실리콘이나 인공조직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최대한 자가조직만으로 수술하길 원하셨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환자분의 협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술 방법을 환자분에게 설명해서 이끌어 볼 수는 있지만 그걸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는 분이 항상 고맙습니다. 환자분은 높이에는 크게 욕심이 없으셨고 넓은 콧대를 개선하면서 처진 코끝을 높이시길 원하셨죠. 코끝은 기존 이력상 코끝 혈류가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산소 치료를 했다는 게 그 근거예요. 만약 수술 후에 혈류가 부족해서 코끝 피부가 괴사된다면 끔찍하겠죠. 그래서 혈류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엉덩이 진피를 사용했고요. 코끝은 늑연고를 사용해서 교정했습니다. 정면 사진을 보시면은 좀 더 두드러지는 콧대 라인이 완성이 됐고요. 코끝이 높아지면서 코가 전체적으로 폭이 좀 줄어들고 얄쌍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옆에서 보시면 그 변화가 훨씬 더 명확하죠. 코끝이 수술 전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 변형된 코끝에서 이렇게 충분히 높아진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콧대도 진피로 이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잘 나왔죠. 측면에서 보시면 코끝이 이상적인 모양에 근접하게 라인이 잘 나왔고요. 밑에서 보시면은 변형된 비주라든지 코끝 모양이 수술 후에는 충분히 개선되고 전방으로 충분히 높아진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환자분이 코의 높이에는 욕심이 별로 없다고는 하셨지만 콧대 중앙부나 코끝 높이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코끝이 만약에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게 되면은 코의 전체적인 밸런스 역시도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콧대는 살짝 도톰하죠. 그래서 조금 과하게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진피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흡수돼요. 그 흡수되는 걸 감안해서 조금 과교정해 둔 상태예요. 진피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생각보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첫 코 수술을 하셨는데요. 수술한 지 4개월 만에 염증이 생기고 구축이 진행되었다고 해요. 계속 버티다가 6년 후에 실리콘 제거를 하셨고 그리고 또 3년 후에 귀연고를 활용해서 다시 코 수술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재수술 일주일 후에 코끝에 또 염증이 생겼고 압출을 하는 과정에서 코끝에 흉터가 생겼다고 해요. 코 수술 후에 코에 뼈루지나 여드름이 생겼다. 이게 염증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CT 검사 등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생각보다 큰 문제 없이 막을 수 있어요. 전 이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인데 코끝에 이런 심각한 변형을 가지고 거의 10년여를 살아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인연이 닿아서 저를 만나셨더라면. 이분도 역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던 분이라 전체 자가조직을 활용해서 수술을 진행하시기로 했어요. 피부양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코를 높게 세우는 데는 한계점이 있긴 했어요. 게다가 피부와 연조직에 심한 구축 반응을 보이는 상태라서 웬만큼 강한 지지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다시 변형이 재발할 수 있거든요.
콧대까지 강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지지력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콧대까지도 반드시 늑연고를 사용할 것을 권해드렸어요. 사진 보실게요. 정면에서 보시면은 콧대가 거의 없죠. 콧구멍이 별로 예쁘지 않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축도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조직도 너무 단단하고 코끝 피부에 이렇게 흉터도 나 있는 상태였어요. 옆모습을 보시면은 변형이 더 잘 보이는데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보시면은 거의 없어 보이던 코가 정상에 가까운 모양까지 올라왔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더 예쁘게, 더 높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구축이 생긴 코라서 피부양이 많이 부족했어요. 흉조직을 더 얕게 분리하고 추가적으로 교정을 시도할 수도 있었지만 피부 괴사 등의 리스크가 심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미 흉조직에 칼집을 내는 등의 리스크가 있는 술기도 같이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 의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억지로라도 교정할 수는 있지만 피부에 당기는 힘 때문에 변형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다시는 부작용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안전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대각선 모습을 보시면 훨씬 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코끝에 이런 들린 느낌, 비주의 변형, 코끝의 흉터, 전체적인 각도와 라인, 수술을 보시면 거의 정상에 가까운 이런 아름다운 라인으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봐서도 중심선이 술전에 비해서 잘 맞는 편으로 완성이 됐고요. 물론 내부에 심각하게 발생한 흉조직들이 완전히 교정되진 않아요. 이런 조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수술의 변형 가능성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교정은 차후 2차 치료 때로 미뤄두는 편이 좋습니다. 충분히 회복하고 조직이 자리 잡은 후에도 좀 더 욕심이 나신다면 저도 2차 수술로 추가적인 교정을 욕심내보기로 했습니다.